제방에 대한 얘기, 항상 대제목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그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마루포,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이워터 레벨이 있으면은 하이워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로우워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요? 여유구를 얼마 어떻게 한다고요? 여유구 몇 메다에서 몇 메다래요? 0.2m에서 2m인가요? 0.6에서 몇 메다요? 2m. 이거 홍수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측단이라 그래요? 축이야, 측이에요? 측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홈턱을 준단 말이에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이거를 제방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 이동할 시절에 있는 것대로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비탈 끝 멈춘 공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밑따진 공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환공식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렇게 요 구별은 1대 1.5, 요거는 1에서 3m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 부상방지 앵커 써주고, 앵커 그래가지고 양압력 방지, 그 다음에 시민선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집안 처리하는 얘기도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주고, 뭐 JSB를 박는다든지 이래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요 부분을 제방이라래. 여기다 까뜩이 뒤집어 씌운 걸 뭐라 그래요? 요거 갖다 호환의 비탈 덕공이라고 그러지? 호환공이라고 하잖아, 네? 이 그림을 한 페이지 정도라도 세게 그래. 이거 조그만 0.5페이지 가지고도요, 이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페이지 하나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요거만 써도 몇 페이지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만 써도 몇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다지고 났어. 그럼 여기에서 다진도 판정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다진도 판정법, 건포 강상 변다라는 걸 가지고 건포 강상 변다, 이걸 가지고 한 페이지를 때려 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날라갈 듯이 했으니까. 그럼 3페이지 넘죠. 그래서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요, 하천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시방서에 보면은 10mm가 아니고 100mm죠.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성토를 할 때 쓰는 재료는, 구조물 뒤치험 재료는 이 사이즈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제방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가 버텨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관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통관이라는 말로 써요. 암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난번에 시험 연놨죠? 연합집안에다가 박스카펫 설치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사항이 뭐고 시용시 대책을 쓰시게 해놨죠. 예? 아니, 제방 싸는데 왜 느닷없이 여기서 구조물 뒤치험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조물 통관하는 자리, 이전한 자리는 다짐을 빡세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 구간은 다짐도를 95%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토 재료가 100mm다 이 얘기는 10cm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알갱이로 되는 거를 다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대 치수가. 예?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50mm짜리도 있을 거고 30mm짜리도 있을 거고 90mm짜리도 있는데, 제방에 쓰는 흙의 사이즈가 바이돌만한 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최대 지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하야 이상이야, 이거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면적값 물어봐요. 재료 지수를 몇 mm로 쓰냐면 100mm입니다. 라면 이하냐 이상이냐 물어봐. 그럼 이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 아니야? 라면 네 맞습니다. 라면 조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이냐 이하냐. 그럼 다짐도가 95% 이하냐 이상이냐. 어떤 거예요? 이상이냐 이하? 이거 90% 이상이냐, 이거 2.5 이상이냐. 이 숫자는 커야 좋다는 거야, 작아야 좋다는 거야. 그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 숫자는 올라갈수록 좋다는 겁니다. 최하 요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조건 2.5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4 불합격이 합격이야?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하라고 들어가 있는 자리하고 이상이냐, 이거, 세리뿐이 함유되어야 된다. 왜 그래, 여러분들? 제방 재료는 물과 싸우는 제방, 구조물이죠. 네? 세리뿔이 없으면 무슨, 세리토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세리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0.002야, 0이야? 세리토의 정의를 얘기할 때 0.02야, 0.000이야? 00이야? 예? 세리토라는 게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리토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세리토는 입경의 사이즈가 얼마짜리를 세리토라고 해요? 예, 이런 거 실제 상권에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 세리토. 그러면 우리가 입경의 사이즈를 몇 미리를 우리가 세리토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토목을 전공하는 기술자가 조리토가 뭐냐, 세리토가 뭐냐, 이거 얘기할 때 띵 해가지고요. 예, 내 기억에는 0.002mm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토공단에 맨 앞에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75mm 마이크론보다 작았다. 그럼 1마이크론이 100분의 1이야, 1000분의 1이에요? 0.074mm인가요? 네? 0.074mm야? 맞죠? 네. 그래서 세립토라는 건 뜻이 뭐냐면요. 0.074mm, 0.074mm. 이런 흙이 있는데, 요거의 다이아가 0.074mm다. 그러면 밀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밀가루. 호박돌. 그럼 우리가 보통 다이아가 3점 이상 되는 돌멩이를 호박돌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면접관 물어보거든요. 호박돌은 요 다이아가 3cm 이상 되는 걸 우리가 호박돌이라 해. 이런 게 있으면 말뚝이 안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GMGC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자갈이라는 뜻이야. 요거 그라벨이라는 뜻이고요. M이란 말은 실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갈이라는 뜻이고 C란 말은 크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샌드는 샌드인데 이거 모래인데요. 요거 두 개는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갈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갈은 자갈인데 점토가 살짝 섞여 있는 자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갈은 자갈인데 실트가 살짝 섞여 있는 실트질 자갈 그죠? 요거는 뭐냐면요. 샌드는 샌드인데 샌드인데 여기에 MU라는 거는 실트가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모래는 모래인데 뭐라고요? 점토가 살짝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압축성이 적은 이런 얘기입니다. 압축성이 적은 압축성이 low compressibility라서 압축성이 적은 실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주성분은 실트라는 겁니다. 이거의 주성분은 점토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압축성이 적은 점토다는 얘기입니다. L이라는 건 압축성이 적은 우리가 점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압축성이 크다 작다 하는 거는 뭘로 얘기하나, 뭐를 기준으로 얘기해? 액성의 값이 50% 이하를, 액성한계 값이 50% 이하를 뭐라 하냐면 압축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액성의 값이 50% 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비가 50% 이하. 흙의 무게가 1루베야. 그래가지고 무게를 달아. 함수비. 근데 그거에 50%가요. 1톤인데 그 안에 물 무게를 달아보니까 0.5톤이 물이다. 그러면 그건 함수비가 50%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비가 50% 이하인 이건 함수비가 50% 이하인 실트, 함수비가 50% 이하인 점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뿐이 이렇게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점토, 실트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고. 왜 그래 여러분들? 제방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수가 되면 안 됩니다. 투수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압축성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압축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전당 강도가 커야 돼요. 모든 성토 재료의 구조적은 똑같습니다. 전당 강도가 커야 된다. 압축성이 적어야 된다. 투수성이 적어야 된다. 이게 제방 재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건설 재료에서 쓰는 흙이 갖추어야 될 구조조건이거든요. 이게 요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짐을 하실 때
OMC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OM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다지는데 이쪽으로 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불투수로 되는 거예요. 네? 제방은 무리되면 안 됩니다. 일반 도로토공은요, 제방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야 되고, 도로는요, 목표가 이거라야 되는 거예요. 도로토공은 전단 강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토공은 여기서 다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건조축이라고 이쪽으로 수변축이라는 거야. 필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축에서 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로토공은 전단 강도가 목표니까 건조축에서 다진다. 이 얘기는 무지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다진 문제가 나오면 구투합강탄재파를 못 쓰면은요, 그건 또라이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써놓은데도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답이 폼나죠? 이거 봐봐. 제방재료의 구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도로통에서 세리분이 들어가면 안 좋죠. 근데 이건 왜 세리분이 들어가야 되냐? 이 세리분이 들어가야, 세리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놈은 층다짐을 끝내주게 해놓잖아. 그럼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토 있어요, 점토. 점토를 떼면서는 코화제를 확 때려박죠, 그죠? 점토는요, 다지기를 끝내주게 해놓잖아. 물이 한 방울도 안 셉니다. 한 방울도 안 새고 전당도 끝내줘. 내가 옛날에 사우디에서 사우디는 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족구한다고 가서 이제 축구를 이제 한 거야. 근데 사우디도 겨울에 11월에서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는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고 나서 또 햇볕이 막 영상 50도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마당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마당이 막 칼날처럼 막 이렇게 점토, 바싹 말라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족구하다가 엎어진 거야. 근데 여기를 갖다 여기다 확 그었어. 어떻게 되게? 칼로 다 확 빈 것처럼 말이죠. 어우, 허벌찌게 난 거야. 근데 바른 쪽이 이랬으니까 공무 대리인데 이게 글씨를 내가 한 달 이상 못 썼어요. 점토는 말이지 마르잖아? 완전히 칼날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죠? 점토는 바싹 말라버리면 말이지 이게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냥. 근데 이걸 다져놨어. 점토를 여기다 놓고 다져. 그러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요. 그래서 제방 재료에는 실트질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 써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 이유는 뭐냐, 이거. 이럴 때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유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누수 방지입니다, 이게. 누수 방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요런 코멘트를 기가 막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주. 투수개수가 작을 것. 입도가 끝내줘야 될 것. 요 입도라는 거 뭐냐면요, 모래하고 자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양입도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터라킹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거? 이유는요, 인터라킹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좋아지느냐? 전당강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당강도가. 이렇게 자갈은 균등계수가 4보다 크고, 모래는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곡률계수라는 이걸. 우리 곡률계수라는 거는 1과 3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조건을 갖춰줘야 인터락킹 효과가 커지면은 전당강도도 커지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제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소성지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15 넘어가면 안 돼. 소성지수. 그 다음에 이 소성지수란 거는요, 함수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수, 저항성이 가장 큰 흙의 조건이 이겁니다. 물이 안 셀라면은,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PI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6 이하라고 돼 있지. 6 이상이야, 6 이하예요. 일반 도로통에서 PI, 수침 CBR 값이 있고, 최대 지수가 있잖아. 근데 일반 도로통에서는 수침 CBR 값이 몇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10 이상? 최대 지수가 150mm라고 돼 있죠. 근데 PI는 6 이하라고 돼 있지. 10 이하야? 10 이하라고 돼 있지. 10 이상의 이하예요. 근데 여기는 15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함수비가 어느 정도 있어. 그 얘기 뭐냐면 실타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방의 축제조례 다짐관리 기준 수침 CBR을 2.5 이상 해야 되고 일반에서 얼마라고요? 수침 CBR가 10 이상이라고 돼 있죠. 다짐도로는 일반 도로 통해서 고속도로 무조건 95%지. 근데 여기에서 구조물이 들어간 통문 통관 자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제방이 있으면 여기다 통문 통관 그림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통관. 통문. 안그러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내수 배제 시설을 위해서 이런 걸 두잖아요. 네. 제방을 가로질러서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일반 구간이라는 건 이런데 예. 요 자리가 아닌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옆에서 내실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구간은 90%. 구조물 요거. 통문이 지나가는 자리는 95%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질 때도 이렇게 놨어요. 점성토인 경우다. 여기다 점성토를 다진다면 다짐 두께를 30여 하는 거예요. 다짐 횟수를 3 내지 5회라고. 그 다음에 90% 다짐도가 나오게 할 때는 5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질토인 경우. 내가 만약에 다지는 게 사질토다. 사질토라는 게 뭐예요? SC, 아까 저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쪽에서 사질토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S 뭐라고 돼 있어요? 네? SM? SMSC.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사질토라는 거는. 그래서 진동 노라로 다지잖아? 그래서 다짐 두께를 3.5로 하는 경우는 다짐도가 90% 나와야 되고, 다짐 횟수를 무조건 6회 다지는 거야. 그런데 20전인 경우에는 다짐도가 9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로라로 다지는 경우는 다짐 두께가 30전인 경우는 다짐도를 90%로 해주고, 다짐 두께가 20전인 경우는 다짐도를 95%로 해주고, 예. 그리고 보통 이걸로 하죠. 예, 제방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다짐 두께를 20전으로 해서 다짐도가 95% 나온 자리는 어느 자리라는 거야? 구조물 뒤처음 자리라는 거야. 그럼 다짐 횟수는 보통 4회 다진다. 그래서 점성토인 경우하고 사질토인 경우하고 다짐 두께, 다짐 횟수, 다짐도. 여기서도 다짐 두께, 다짐 횟수, 다짐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블로템타, 로콤타람탐으로 다지는 거야. 블로템타, 여기는 로콤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토와 사질토인 경우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짐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써줬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쓸 때 다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요 얘기도 써주고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진충, 전모구, 블로텐타, 로코드남탐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이거지. 왜? 다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짐도 판정 방법 얘기도 간단하게 종류만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꼭 써야 될 게 이거예요. 다짐관리 기준하고 다짐공법, 전진충, 전모구 이어온 거, 그 다음에 다짐도 다 다지고 나서 이 다짐도 판정이라는 거는 90%냐 95%냐를 판정하는 거 아니야. 그죠? 써야 되지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못 썼죠? 못 쓴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온 거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따라 전진충, 전모구, 블로템타, 로코드람판, 건포, 강사, 면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온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2.5다, 그 다음에 이걸 90%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했다, 그러면요. 도로토공에서 해온 다짐관리 기준을 그대로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뭐 10 이상이라고 썼다고 해서 아, 이런 개판이네, 이래가지고 빵점 주고 그러지 않는데.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난번에 90회 때 나왔던 다짐관리 방법 쓰라고 한 문제하고 답이 똑같은 거예요. 아, 제발 그림만 그렸는데 이거만.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요. 성토 재료의 구비조건을 써라. 다짐관리 방안 써라라면 이게 답이에요. 다음에 시험장에 가는데 여러분 이걸 꼭 해놓으세요. 성토 재료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 사람이 구비조건을 쓰라고 놨어. 그래서 한 번 이오는 걸 가지고 출제 가능한 거는 처음 다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거 하나도 똑바로 안 해놓으니까 시험장에서 헤맨다니까. 토목공사에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로공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방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하든지 하여간 토목공사에서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성토 재료에 구비조건을 써라.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 다짐에 대해서 써라. 뭐 다짐 관리 기준에 대해서 써라. 뭐 다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써라. 어떻게 나든 간에 이거를 외워놓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천 중심으로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토지를 구분적으로 써라 그러는데 내가 안 찍어줘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살고 싶은 의사가 없습니다.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문제가 책에도 있는데 이렇게 판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분위기로 쓰잖아. 이런 분위기로 쓰면은요. 최소한도 24점은 줘요. 여러분들 시험장하시면. 그래서 제방에 대한 거는 오늘 강의 참석하신 분은 요 내용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다음에 시험장에 와서 성토에 대한 다짐 얘기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결판을 내시라는 거야. 내가 다 타입하셨어요. 이거 딱 하려고. 요건 이제 다음에 가면 또 나. 여러분들 내년 2월이나 5월에 가잖아. 이거 똑같은 문제 또 난다고요. 그러니까 빡세게 해놓으시면 돼.